네,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직접 부딪히면서 중동 상황이 정말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이스라엘의 떠오르는 사자 작전 개시하고 또 이란核시설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좀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가 세계 경제, 특히 유가라든지 금융시장, 그리고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유가 시장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핵심은 호르무즈협이죠. 여기가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한 20% 정도가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20%나요?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막히면 사실상 다른 길로 돌아갈 만한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사우디나 UAE에 우회 파이프라인이 있긴 한데 그 용량이 하루에 한 260만 배럴 정도. 아, 해협 통과량이 하루에 거의 2천만 배럴인 걸 생각하면 정말 일부에 불과하죠.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길목이네요. 근데 실제 공급에 문제가 없는데도 가격이 막 뛸 때가 있다면서요? 아, 네네. 그게 바로 초크포인트 프리미엄이라는 건데요. 초크포인트 프리미엄이요? 네, 그러니까 공급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그 우려만으로도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란이 보복 공격했을 때요. 실제 운항 중단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브렌트유 가격이 하루 만에 7% 넘게 급등해서 배럴당 74달러를 넘었었죠. 와, 그냥 불안감만으로 그렇게 오른 거군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해협이 봉쇄되거나 하면 배럴당 100달러는 그냥 넘을 거다. 뭐 심각하면 90달러 선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이 나와요. 물론 뭐 사우디 같은 다른 산유국들이 생산을 늘리거나 미국처럼 비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증산을 하면 충격을 좀 줄일 수는 있겠죠. 네,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과거보다 그런 완충 역할을 해줄 여력이 좀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유가 말고 그럼 금융시장 쪽은 어떤가요? 보통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지 않나요? 금이라던가. 네, 맞아요. 전통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금값은 이번 이스라엘 공격 소식 나오자마자 바로 반응해서 올랐어요. 아, 역시 금이네요. 네, 뭐 위기 상황에서는 역시 금인가 보다 이런 걸 보여줬죠. 그런데 좀 흥미로운 건 미국 국채예요. 미국 국채요. 대표적인 안전자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태 이후에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상승했어요.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상하네요. 보통 수요가 몰려서 수익률이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근데 반대로 호주 같은 다른 나라 국채 수요가 늘면서 호주 10년물 수익률은 하루 만에 8bp, 그러니까 0.08%포인트나 떨어졌어요. 아, 미국 대신 호주 국채로 갔다? 네.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미국 국채가 예전 같은 절대적인 안전자산주의를 좀 잃어가는 신호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부채 문제라든지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요. 그렇군요. 그건 좀 눈여겨봐야 할 변화 같네요. 혹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어땠어요? 비트코인은 좀 의외였는데요. 음,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았어요. 이전 중동 관련 충돌 때도 보면 일시적으로 확 빠졌다가 금방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했죠. 네. 어쩌면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 때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 그래도 산업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린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곳은 역시 항공 산업이죠. 아, 그렇죠. 하늘길이 막히니까요. 네, 이스라엘이나 이란 같은 나라들 영공이 막 폐쇄되고 하면서 수천 편의 비행기가 결항됐잖아요. 네네. 운항을 다시 한다고 해도 사우디나 이집트 쪽으로 빙 둘러가야 하니까 연료비가 뭐 한 15%에서 20%까지 더 드는 상황이 된 거죠. 와, 비용 부담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동 항공사인 에어 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루 만에 10%나 폭락하기도 했어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0% 폭락이라니 정말 심각했군요. 네, 반면에 또 방위산업 쪽은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오히려 주가가 올랐거든요. 아, 위기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렇죠. 아무래도 국방비 지출이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겠죠.
인도의 방산기업들 주가가 최대 3%씩 오르기도 했고요. 또 미국 방산기업들의 투자하는 ETF, 뭐 XAR 같은 상품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연초 대비해서 15% 이상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어떤 산업에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봐야 할 텐데요. 어떤 점을 제일 걱정해야 할까요? 역시 그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 이게 가장 큰 걱정거리죠. 아, 그쵸.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니까. 네. 특히 원유 수입의 73%를 중동에서 가져오거든요. 73%요? 와, 정말 높네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하면 정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분석을 보면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GDP 대비해서 0.6% 이상 감소할 수 있고요. 네. 또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압력도 커질 수 있죠. 경상수지에도 영향 주고 환율에도 영향 주고 전반적으로 안 좋네요. 그럼 주식시장, 코스피는요? 네, 코스피도 당연히 이런 지정학적 긴장에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에요. 과거에 걸프전 때나 9.11 테러 때도 보면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경험이 있죠. 네, 기억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수출이라든지 핵심 부품 공급망에 직접적인 타격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아직까진. 네, 뭐 에너지 비축 물량이나 해운 물류 상황 같은 것도 당장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자면 이번 이스라엘-이란 충돌이 당장은 유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 국채의 위상변화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게 좀 흥미로운 포인트였고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는 직접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물론 뭐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은 이런 지정학적 충격이 와도 결국에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는 또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말씀하신 그 안전자산 개념의 변화 같은 미묘한 흐름들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세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상황 변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